예쁜 색상에 가볍고 카메라도 이 정도면 쓸만하고 성능 역시 좋고 가벼운 14 프로라 하면 안 살 이유가 있나? 벗 60Hz RT도 패션이다. 하이 안녕하세요 텐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5 일반, 사실 일반 또는 기본이라고 앞에 이렇게 말을 붙이는데 이게 또 맞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이 프로가 있으니까 기본이라고 앞에 붙이는 게 구별하기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폰 시리즈를 구매를 하고 15 프로 맥스보다도 손이 많이 간 게 바로 이 기본형 아이폰 15인데요 제가 기본 버전 아이폰을 사용한 기억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가벼운 이 폰에 손도 많이 가고 말 그대로 아이폰 신형 중 기본이기에 다른 분들이 프로에 더 집중을 할 때 저는 오히려 이 기본을 더 많이 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 프로를 조금 더 집중해서 쓰니까 이 프로 얘기는 조만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 아이폰 15 기본 모델에 대해서 벌써 일주일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며 느낀 요점들 주제별로 빠르게 말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설명하는 이 아이폰 15을 드리는 이벤트 중이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격이 싸다? 아무래도 가격을 보면 이 기본 모델이 가장 저렴합니다. 때문에 신형 아이폰을 구매하고 싶은데 이 가격 때문에 조금 고려가 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기본 모델이 가장 메리트가 있겠죠. 하지만 이 가격이 아이폰 15 시리즈 내에서만 저렴하다고 하는 거지 이 제품의 시작가가 125만원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그나마 싸다고 한 거지 그리 저렴한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시작가가 155만원부터인 프로와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이게 30만원 차이면 나름 오래 쓸 폰인데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여기서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지 그건 뒤에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따지고 본다면 아이폰 15 플러스 쪽이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시작가가 135만원부터인데 프로 맥스의 시작가는 190만원부터이거든요 이게 시작가 기준 55만원 차이인데 이 6.7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목적이셨던 분들은 이번 플러스 모델은 꽤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번 시장 용량이 프로맥스가 이번에 256GB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프로 정도면 기본 용량을 256GB로 해주고 가격을 조금 낮춰주는 게 좀 맞지 않나. 아니 이게 애플한테 좀 많은 걸 바라는 건가? 다음, 색상이 예쁘다. 제가 쇼츠를 올린 게 있어요. 이 프로 색상과 일반 버전 색상을 핸즈온에서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이게 유튜브 쇼츠에서는 그렇게 성적이 좋진 않았지만 같은 영상을 릴스와 틱톡에 올렸는데 프로 색상의 영상과는 달리 일반 버전 영상들의 조회수는 각각 29만, 45만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관심이 뜨거운 거거든요. 색이 예쁘게 잘 뽑히기도 했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프로 색상이 조금 밋밋하기 때문에 이 일반 버전 색감이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댓글 반응도 예뻐서 사고 싶다가 많죠. 화이트 톤의 블루, 프로보다 고급진 느낌의 블랙, 딸기우유 색감의 핑크, 그리고 그린과 옐로우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많은 영상들을 찾아보고 거기서 발열, 성능 등을 보곤 하지만 결국 그보다 더 많은 사용자들은 예쁜 게 먼저고 그 다음 이제 카메라, 여기서 카메라도 뚜렷한 목적성, 예를 들면 아기 사진 또는 콘서트 영상을 찍고 싶은 게 아니면 이 성능보다도 색감을 더 따집니다. 지금 인스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10R, 10S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카메라 색감도 색감이지만 후면의 렌즈가 두 개인 것도 거울 셀카를 찍을 때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있기에 오히려 이런 점을 더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처럼 단지 보이기에 예쁜 이 아이폰 15는 충분히 매력이 있죠. 다음, 외관에서 급 차이가 덜 난다. 먼저 이번에는 전 시리즈의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적용했기 때문에 사용 시에 프로와의 외관에서 오는 급 차이가 덜합니다. 물론 이 부분의 단점은 뒤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보이는데 이 두 가지의 급 차이가 많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선택을 할 때 꽤 중요한 점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폰 8 때 10과 함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 위급과의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졌고 이 전 세대인 14 시리즈도 일반 버전은 노치, 프로는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적용해서 이 외관에서 오는 뚜렷한 급 차이가 있었죠. 때문에 이 급 차이가 외관에서 잘 느껴지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선택할 만한 가치가 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디스플레이 또한 일반 800니트에서 1000니트로, HDR 1200니트에서 1600니트로, 야외에서는 2000니트까지 올라가게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이도 프로와 동일한 옵션입니다. 또 측면 재질에서도 알루미늄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요. 이 프로 라인은 14 프로까지는 스테인리스, 이번 15 프로는 티타늄을 쓰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 일반 버전이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거 당장 장점인지 단점인지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에는 일단 가볍다. 이 프로 라인이 티타늄으로 가벼워졌어도 187g과 171g으로 이 일반 모델이 16g 더 가볍습니다. 가벼워서 확실히 손도 더 많이 가고, 또 직장인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이 애플워치만 차도 손목이 좀 부담이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10g 차이도 잘 느껴지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분이 묻은 게 잘 안 보인다. 이 알루미늄이 찍힘에 더 취약한 것도 있지만 이제 와서 보면 프로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때문에 케이스 없이 생폰으로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테인리스나 티타늄보다 이 알루미늄이 비교적 깨끗하게 쓸만하겠죠. 다음은 일반적으로 쓸만한 카메라. 제가 갤럭시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이 기본 모델에 가장 바랐던 게 바로 카메라 렌즈를 두 개 탑재를 할 거면 울트라 와이드 렌즈가
렌즈가 아닌 이 망원을 탑재해주면 안 되냐는 건데요. 이 망원 렌즈가 울트라와이드보다 무조건 쓸 일이 더 많습니다. 때문에 이 폰들도 이쪽에서 항상 프로와의 급차이를 두었죠. 하지만 이번 기본 15 모델은 2배 디지털 줌이 지원이 됩니다. 물론 크롭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망원을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미지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거든요. 때문에 밝은 상황과 저조도 상황에서 아이폰 15, 14 프로, 15 프로 맥스, 그리고 갤럭시 Z 플립 5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두세 배까지 땡길 일이 많을 텐데 이 정도면 위급과의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15 시리즈는 HDR5를 사용해서 확실히 빛을 더 잘 잡아주는 느낌도 들고요. 물론 갤럭시 빼고 이 세 제품은 48메가픽셀을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같은 카메라를 사용하는 건 또 아닙니다. 조리개도 이렇게 다르고 센서의 크기도 다르죠. 하지만 전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후면도 일반적으로는 적당히 카메라를 사용하신 분들에게 꽤 쓸만한 카메라다. 물론 내가 카메라를 자주 쓰고 더 좋은 성능을 원한다. 그러면 이 프로로 가셔야 합니다. 다음, 꽤 좋은 칩셋. 이번에 이 프로가 발열 등으로 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화두인데 제가 당장 프로는 없고 이 프로 맥스만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인지 이번에 또 일반 버전에 관심을 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댓글을 봐보면 게임을 주로 하실 분들 그리고 동영상을 고사양으로 오래 찍으실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일상생활 할 때도 발열이 얼마나 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실제로 있던 댓글인데 유튜브만 보는데 15 프로와 15의 발열이 궁금합니다. 뭐 이런 사실 웹서핑, 유튜브, 넷플릭스 등 이런 일반적인 사용을 주로 하시기에는 어떤 시리즈도 큰 발열은 잘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게 보통 폰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릴 때 느껴지는 부분이라 이번 프로는 A17 프로 칩셋, 일반은 A16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했는데 이게 14 프로와 똑같은 칩셋이죠. 14 프로도 충분히 좋았던 만큼 이번 15도 성능면에서는 고사양의 게임을 돌려도 크게 불편함은 없다. 발열 정도는 그렇게 나아지진 않고 이전 버전과 동일한 정도였고요. 다만 이번에 A17 칩셋이 탑재가 돼서인지 프로에서는 원신과 같은 게임에 그래픽 옵션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이패드도 M1 칩셋을 지원하는 패드부터 이 옵션을 지원하던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게임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프로가 더 메리트가 있긴 합니다. 다음, USB-C로 인한 사용성 확대. 이건 기본 버전만의 장점은 아니지만 이제는 C타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충전할 때 케이블을 여러 개 꺼내놓을 필요 없이 C타입 하나만으로 여러 제품, 이제는 아이폰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외장 SSD를 이용하면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바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여행과 같이 단기간에 갑자기 사진과 비디오를 많이 찍어야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이클라우드를 큰 걸 써도 용량이 부족하거든요. 파일들을 아이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시간보다 사진으로 용량을 채운 시간이 더 빠르니까요. 그럴 때 이런 외장 SSD 또는 이 SD카드와 허브 하나 챙기고 사진은 파일앱에 옮기고 아이폰에서는 그 사진을 지우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편집을 할 때도 폰으로 편집을 해도 그냥 이렇게 꽂고 사용을 하면 되고 노트북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바로 꼽아서 사용하면 되니까 편리하죠.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장점 위주로 일반 버전이 왜 좋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살짝은 억지스러운 점도 있었죠. 이건 단점을 따로 말하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점도 분명히 있는데 가장 큰 건 나중에 말하고 먼저 USB2를 사용한다. C타입을 사용하는 건 장점이지만 프로라인과는 달리 일반 라인에서는 USB2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송 속도 면에서 아쉬움이 크죠. 같은 파일을 프로와 일반 버전으로 옮겨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 USB2는 라이트닝과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그냥 이 정도는 USB3 같이 넣어줘도 어땠을까? 다음은 디스플레이에서 AOD가 없다. 이것도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사실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애초에 배터리 때문에 이 14 프로에서도 AOD를 끄고 사용하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하지만 이건 프로에는 있는 기능이니까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그런데 뭐 가장 큰 단점이 있죠. 바로 60Hz의 주사율을 아직도 채택하고 있다. 이건 꽤 많은 분들이 일반 기종에 혹하다가도 결국 프로를 선택하게 되는 큰 점 중 하나인데요. 사실 일반 버전에 120Hz가 아닌 90Hz만 넣어줬더라도 이 판매율은 확실히 올라갔을 거예요. 이게 프로를 쓰다가 일반 버전을 쓰면 역체감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또 이런 분들에겐 괜찮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프로에서도 배터리 때문에 저전력 모드를 자주 쓰시는 분들, 이 경우에는 주사율을 60Hz로 쓰니까 이런 분들은 또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애초에 이런 역체감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은 그분들에게도 뭐 큰 상관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역체감이 큽니다. 특히 화면 크기가 큰 아이패드 프로를 쓰다가 아이패드 에어를 쓰면 뭔가 최적화가 덜 됐나 싶을 정도로 체감이 크죠. 주사율이 이 가격이면 슬슬 올려줄 때도 됐는데
이건 정말 마음에 걸리긴 하네요. 또 베젤 등이 프로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가로 세로가 1mm씩 줄어든 그리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이상 오늘 이렇게 일반 버전을 사야 하는 이유, 그리고 좀 아쉬운 이유를 말해봤는데요. 사실 이번에 프로가 말이 많긴 해도 이 일반 버전과의 끝 차이는 분명히 나기 때문에 가격 생각을 안 하고 추천해달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프로를 추천해드리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제품의 경쟁자는 아이폰 15 프로가 아니라 이 아이폰 14 프로이고요. 이는 전에도 말했지만 14이라는 네이밍과 사진에서 HDR4를 사용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면 AOD, 120Hz, 망원 카메라, 2세대 센서 시프트 OIS 등 앞서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이라면 이 14 프로도 한 번쯤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아이폰 15 또는 15 플러스를 추천할 수 있을까? 먼저 최신 네이밍의 신제품을 사고 싶은데 비교적 저렴한 걸로 사고 싶다. 나는 프로여도 AOD를 배터리 때문에 잘 안 쓴다. 줌을 당겨서 무언가를 찍을 일이 많이 없다. 그리고 저전력 모드를 자주 써서 어차피 프로여도 60Hz를 사용하게 된다 하시는 분들은 프로보다는 일반 버전을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성능은 앞에 말한 것처럼 꽤 좋고 이 색상도 예쁘게 나왔으니까요. 사실 선택에 있어서는 본인이 조금이라도 더 끌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프로나 일반처럼 네이밍도 그렇지만 색상과 같은 것도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더 끌리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두들 좋은 구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지금 이 아이폰 15 드리는 이벤트 중이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전 텐이었습니다. 유바.